이번 시간에는 CC 컴포지트와 솔리드 컴포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쪽에 보게 되면 CC 컴포지트와 솔리드 컴포지트가 있죠. 이 두 가지 기능은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레이어 기반의 합성, 모션, 색 보정 작업을 할 때 도구적인 개념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그 CC 컴포지트부터 얘기를 해보죠.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받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먼저 컴포지션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름을 소프트라이트 컴프라고 바꿔놓겠습니다. 해상도는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사이즈를 그대로 이용할 생각이고, 나머지 세팅은 특별한 영상 작업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이름을 걸이라고 바꿔놓죠. 이 레이어를 복제를 합니다. 컨트롤 D. 그러면 복제되어 있는 레이어는 블러 걸이라고 바꿔주죠. 이 블러 걸에 대해서 이펙트 프리셋 리스트상에서 바로 패스트 박스 블러를 적용을 해줍니다. 블러가 가지고 있는 레디스는 25. 그럼 이제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뿌옇게 처리되어 있는 상태가 나오게 되겠죠. 가장자리 부분에 블러 이미지가 채워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리피트 엣지 픽셀 기능을 체크를 해줍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상위에 놓여있는 그 블러걸의 합성 모드를 노멀에서 스크린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것은 이제 흡사 그 사진에서 소프트 또는 포그 필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렌즈 앞에 대고 촬영하게 되면 이와 같이 부드럽게 빛이 확산이 되어 있는 아주 은은하게 빛나는 느낌의 시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블러가 가지고 있는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지금 이제 아예 뿌옇게 안개가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있죠. 다시 15%. 원본과 비교해서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드 방식을 오버레이로 바꾸게 되면 부드럽게 이제 빛이 들어가면서도 동시에 전체적인 컨트라스트가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애드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그 애드가 수학적으로 더하기란 뜻이니까 밑에 놓여 있는 레이어의 그 픽셀 값과 위에 있는 레이어의 픽셀 값이 서로 수학적으로 더하기로 바뀌기 때문에 원래 밝았던 부분이 더 심하게 밝을 수밖에 없죠. 다시 스크린 모드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이 그 소프트라이트의 작용을 조금 약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해당 레이어의 오퍼시티 값을 낮춰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강도 조정을 따로 할 수 있죠. 아무튼 제가 지금 이런 그 소프트라이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원본 레이어를 한번 복제를 하고, 복제된 레이어에 블러 이펙트를 적용하고 스크린 모드로 합성 모드로 바꿨죠. 이 작업을 이제 진행하는 동안 필요로 하는 노드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CC 컴포지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 과정을 하나의 레이어 안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작업상의 편리한 장점을 제공해 줍니다. 따로 역시 컴포지션을 생성을 해서 이름은 CC 컴포지트 컴포 걸이라고 이름을 바꿔놓고 CC 컴포지트를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단순히 적용한다고 해서 어떤 시각 효과가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CC 컴포지트는 기본적으로 원래 이펙트를 적용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원본 상태 있죠? 그 원본 상태를 복제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제를 해서 이펙트를 적용했을 때 특정 이펙트 뒤에 놓이게 하거나 앞에 놓이게 하거나
그런 합성상의 순서 흐름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셋셋 컴포지트 기능을 꺼놓고 그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펙트에서 필이라고 검색합니다. 제너레이터 쪽에 보게 되면 필이 있죠.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특정 컬러로 채워져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네. 지금 원본 상태가 완전히 무시되어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셋셋 컴포지트를 필 아래로 배치를 해놓고 체크를 합니다. 어떻게 되죠? 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채워져 있는 상태가 마치 무시된 거, 원래 그 이 이미지, 이 레이어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상태로 되돌아가 있죠. 사실 이제 그 되돌아가 있다기보다도 지금 이제 놓이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원래는 셋셋 컴포지트를 적용하기 이전에는 이 필의 효과는 바로 원본 이미지 뒤에 이펙트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셋셋 컴포지트를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이 필 이펙트의 뒤쪽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순서가 바뀌어서 배치가 됩니다. 지금 그 컴포지트 오리지널 순서로 보게 되면 인 프론트로 되어 있죠. 네, 앞쪽 순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필이 만들어내는 그 시각 효과는 이 소녀 사진 바로 뒤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컴포지트가 가지고 있는 오퍼시티 값을 낮춰보죠. 네, 알 수 있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필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이미지 상태하고 원본 이미지 상태가 절반씩 섞여 있는 상태로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이 컴포지트가 확실히 원본 이미지 상태의 그 순서를 바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제가 비하인드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바로 지금 위에 있는 그 필 이펙트의 그 이미지가 바라보는 순서상 봤을 때 뒤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뒤에 놓이게 만들어라,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오퍼시티를 바꾼다 한들 소용이 없죠. 왜냐? 지금 이제 그 소녀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투명도는 앞에 놓여 있는 필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가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정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카피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상태는 이제 그 지금 이 셋셋 컴포지트가 놓여있는 앞에 놓여있는 이펙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이 레이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최초의 이미지를 그냥 복제를 해서 앞에 배치를 해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오퍼시티 값을 바꾼다 하더라도 지금 이 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원래 이미지 상태만 지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이 같은 그 단일 레이어 구조 안에 원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순서의 흐름을 바꾸거나 복제하는 목적으로 이 셋셋 컴포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합성이 되는 방식을 보시다시피 바로 각각의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합성 모드와 똑같은 구조가 그대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이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헤더 방식으로 바꿔보죠. 알 수 있죠. 또 역시 스크린, 오버레이, 디퍼런스 등등등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한번 해보죠. 다시 인프런트 필 대신에 아까 적용했던 패스트 박스 블러를 적용을 해줍니다. 블러의 강도를 20%, 리피트 엣지 픽셀 체크를 해주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패스트 박스 블러가 셋셋 컴포지트 뒤에 놓여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셋셋 컴포지트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상태에 대해서 그냥 블러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순서를 앞으로 바꿔줍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제 패스트 박스 블러를 적용했을 때 20%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의 이미지가 지금 애프터 이펙트의 레이어 구조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하십시오. 만들어져 있는데 원본 이미지가 그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의 앞쪽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50%로 바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보시다시피 이 블러 처리되어 있는 그 소녀의 이미지하고
원본 이미지가 절반씩 섞여 있는 상태로 최종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00%로 바꿔서 합성 방식을 스크린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아까 소프트라이더 컴프에서 만들어졌던 결과하고 똑같은 시각적 결과를 하나의 레이어 구조 안에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 컴포지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그 레이어를 이제 두 개를 만들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정해야 할 것을 하나의 레이어 구조 안에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제 이 같은 장점 때문에 CC 컴포지트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테스트를 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컴포지션을 따로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CC 컴포지트 comp2 해상도는 1280720 24.976 10초 좀 작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주죠. 이렇게 글자를 쓰고 글자가 가지고 있는 색상은 완전 화이트 색상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아무튼 이 상태에서 이 텍스트 레이어에 대해서 아까 제가 했던 것까지 유사하게 P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 P에 적용이 되어 있는 그 특정 색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알파 채널이 있죠. 그 알파 채널의 상태 정보를 인식을 해서 필이 채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CC 컴포지트 적용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그 원래 원본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흰색 글자 상태였죠. 그 상태가 현재 지금 이 합성이 되는 순서상 앞에 놓여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겠죠. 보시다시피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시각적인 결과를 마스크의 영향에 의해서 이만큼 잘라져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겠죠. CC 컴포지터가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 보게 되면 RGB only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CC 컴포지터가 계산을 할 때 이미지의 어떤 순서 흐름을 바꿀 때는 레드, 그린, 블루 채널만 건드린다는 뜻입니다. 알파 채널은 조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기능을 이제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바로 알파 채널이 가지고 있는 상태, 원본이 가지고 있는 알파 채널 상태도 그대로 계산이 반영을 해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이 상태는 마스크가 처리되어 있다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원래 원본 상태가 나타나도록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CC 컴포지트가 인프런트로 되어 있는데 비하인드로 바꿔보죠. 그러면은 바로 마스크가 이제 처리되어 있는 부분만 필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페더를 살짝 적용하게 되면 약간 경계가 살짝 이제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되겠죠. 마스크 패스 전체를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어떤 모션, 애니메이션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보시다시피 단순한 이제 그 사진 같은 그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 레이어처럼 알파 채널을 베이스로 해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런 레이어에 대해서도 역시 CC 컴포지트가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자면 지금 이 마스크를 삭제를 해버리고 라운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CC 컴포지트 기능을 이제 끈 상태에서 지금 이 필이 지금 이제 그 채워지는 그 영역을 원래 글자가 가지고 있었던 알파 채널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져 있는 마스크에 그 매트를 베이스로 해서 채워넣기 위해서 필 마스크에서 마스크 1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올 마스크를 체크를 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이제 다시 CC 컴포지트를 체크를 해줍니다. 이때 지금 이제 이 합성이 되는 순서를, 즉 바로 이 원본 있죠? 이 원본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그 마스크로 채워져 있는 필 이미지하고 어떤 식으로 합성을 할 거냐면 비하인드 방식이 아니라 바로 실루엣 알파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이 원본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알파 채널을 베이스로 해서 필이 만들어낸 그 영역으로부터 글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알파 채널 모양대로 도려지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투명도를 실제로 체크를 해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어떤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확실하게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CC 컴포지트를 한 번만 사용했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목적에 따라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그냥 블러 처리를 해보죠. 패스트 박스 블러를 적용해서 이렇게 살짝 흐릿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CC 컴포지트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원래 이제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원본 상태의 이미지가 앞쪽으로 인프런트 되어 있는 상태로 배치가 되겠죠. 그런데 이 합성 방식을 인프런트가 아니라 바로 스텐실 알파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투명도로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은은하게 반투명 처리되어 있는 그런 이 색감 효과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위에 놓여있는 패스트 블러의 강도를 살짝 조정을 해서 두께감을 좀 얇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스텐실 알파 효과를 통해서 원래 이제 이 글자가 가지고 있었던 알파 채널 모양이 있겠죠. 그 모양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 두 번째 CC 컴포지터가 적용하기 이전 단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이미지로부터 그만큼을 바로 스텐실 효과로 다시 도려냅니다. 보시다시피 유심히 보게 되면 적용하기 이전 상태 이 지금 블러의 영역이 있죠. 이 영역에서 글자가 가지고 있는 알파 채널만큼 나머지를 커팅을 해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라내준 거죠. 역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CC 컴포지트를 복수로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작업 방식으로 하게 되면 레이어 구조를 계속 쌓아 올려가면서 반복된 레이어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효과를 이리저리 통제를 해서 이런 효과를 만들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 작업 없이 그냥 단일 레이어, 자기 자신의 단일 레이어 구조 안에서 이런 식으로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죠. 이 글자를 조금 움직이게 만들어 보죠. 터블런트라고 검색을 해서 디서트 쪽에 있는 터블런트 디스플레이스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왜곡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에볼루션 값을 이제 돌리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씩 요동치는 그런 모션이 나오게 되겠죠. 적용되는 사이즈 범위를 좀 작게 바꿔보겠습니다. 20 강도를 더 세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흩어지게 되겠죠. 사이즈를 4 그러면은 글자 주변에 이렇게 주름이 진 것 마냥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에볼루션에 대해서 이제 키프레임을 적용해서 느낌을
이런 식으로 흔들거리는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할 수 있겠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지금 이 바탕을 보게 되면 지금 블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뭐 사실 보면 그 제가 특별하게 이 이미지에 바탕 색상을 블랙으로 바꾸라고 특별한 어떤 기능을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블랙이 아니죠. 네, 투명도 체크를 해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바탕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제가 이 글자를 제외하고 지금 이렇게 이펙트가 만들어진 그 요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색상을 채워 넣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같은 과정을 위해서 뭐 아까 제가 한 대로 바로 별도의 그 솔리드 레이어를 따로 이렇게 그 생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상위에 있는 그 이 효과와 하위에 놓여 있는 레이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노멀 방식으로 합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결과가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이 색상이 채워져 있는 효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레이어를 삭제해버리고 바로 아까 제가 설명하기를 바로 이제 솔리드 컴포지트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용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솔리드 컴포지트의 작용에 의해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이 흰색으로 바로 채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색상을 이제 선택을 해보죠. 그러면은 그대로 지금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같이 이제 그 별도로 레이어를 따로 분리를 해서 하위에 이제 다른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만들어서 적용하지 않고 그냥 단일 레이어 구조 안에서 뭐 특정한 색상을 지정해서 쉽게 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작업의 그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와 같이 이제 별도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게 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단순하게 색상을 채워 넣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솔리드 컴포지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솔리드 컴포지팅이 지금 적용이 되는 그 색상이 채워지는 그 기본적인 강도는 바로 오퍼시티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오퍼시티, 즉 이 솔리드 컴포지트가 적용하기 이전 단계에 만들어져 있는 그 픽셀이 가지고 있는 투명도 있죠. 그것을 바로 소스 오퍼시티를 통해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 이펙트가 만들어 놓은 그 상태를 솔리드 컴포지트에 색상하고 합성이 되는 그 방식을 다른 식으로 적용을 해서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 이 같은 성격의 작업을 할 때 솔리드 컴포지트가 또 역시 유용한 측면이 있으니까 단순하게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십시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세세 컴포지트를 제가 사용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세세 컴포지트를 적용할 때 이 프리 컴포즈가 되어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프리 컴포즈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조금 동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역시 좀 해보자면은 바로 똑같이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이름을 그걸로 바꿔놓죠. 이것에 대해서 뭐 아까 했던 대로 이제 비슷하게 블러를 적용을 해줍니다. 블러를 베스트 박스 블러 뭐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세 컴포지트를 바로 그 다음 아래에 적용을 해서 합성 방식을 스크린으로 바꿔줍니다. 뭐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이제 테스트 했던 대로 그 상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세세 컴포지트를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패스트 박스 블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컨트롤 Shift C를 해서
프리컴포즈를 합니다. 이때 지금 그 적용한 이 이펙트가 상위 그 프리컴포즈가 되어 있는 컴포지션 상위 레벨로 남겨질 것인지 새로 만들어지는 프리컴포즈의 안쪽 레이어로 이동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셋의 컴포지트의 동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move all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네, 지금 이 패스트 박스 블러를 포함한 이 상태가 새로 만들어지는 프리컴포즈 안쪽의 레이어로 몽땅 이동을 시켜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girl comp 1이라는 프리컴포즈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아래에 놓여 있는 그 하부에 있는 레이어가 바로 패스트 박스 블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상위로 이동합니다. 네. 상위 컴포지션을 이동해서 아까 같이 셋의 컴포지트를 바로 이 프리컴포즈가 되어 있는 대상에 적용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대했던 것과 달리 어떻게 되죠? 네.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바로 이 레이어가 패스트 박스 플로를 적용하기 이전에 이 원본 상태를 셋의 컴포지트가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죠. 바로 패스트 박스 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원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상태를 지금 그냥 앞쪽으로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언두를 해서 프리컴포즈를 하기 이전 단계로 되돌아갑니다. 네. 이전 상태로 되돌아왔죠. 다시 선택해서 Ctrl Shift C 보내지 않고 남겨줍니다. 상위 레벨에 이 패스트 박스 플로를 남겨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똑같이 이 프리컴포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 그 하위 레벨은 지금 패스트 박스 블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위에 있는 바로 프리컴포즈가 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 패스트 박스 블러가 남겨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똑같이 셋의 컴포지트를 적용해 줍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기대했던 대로 바로 이 프리컴포즈가 가지고 있는 그 최초 원본 상태의 이미지를 앞쪽으로 배치를 해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크린 모드, 네, 기대했던 대로 효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그 프리컴포즈가 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셋의 컴포지트를 적용할 때는 네, 아까와 같이 프리컴포즈를 할 때 그 속성을 상위로 남겨둘 것인지 안쪽으로 보내줄 것인지에 따라서 이 효과의 유무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 판단을 잘해서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셋의 컴포지트와 솔리드 컴포지트가 가지고 있는 그 유용한 장점을 간단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항을 여러분들도 이제 그대로 쭉 따라해보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두시고 역시 중요한 사항들을 잘 기록을 해두시길 바랍니다.